세계 최초로 3용화에 성공. 4차 산업혁명의 포문을 열어젖히며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열쇠가 된 5G.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충분한데 5G가 왜 필요하지? 기존 4G보다 속도는 20배,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 늘어나고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 넓고 최정 없는 통신 고속도로가 바로 5G입니다. 5G는 신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본격적인 융합이다. 스마트 도시를 가능하게 하는 흐름이다. 스마트 팩토리의 기관차. 5G는 산업 융합이다. 초고속 연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래 산업이다. 5G는 3초입니다. 왜 3초인가요? 5G는 초고속, 초저재현, 초연결이기 때문에 3초입니다. 5G는 우리의 미래다. 세계의 화두 5G. 그러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지금부터 5G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그러니까 5G를 설명하라 그러면 대표적인 세 개 서비스로 많이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서비스는 Enhanced Mobile Broadband를 해가지고요. 모바일 브로드밴드가 4G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Enhance, 향상된, 그래서 4G보다 10배 고화질 서비스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이라든가 스마트 공장처럼 저지연 서비스. 얼마만큼 저지연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4G보다는 단말이 네트워크를 접속할 때 10배 빨리 접속할 수 있는 산업적 저지연 서비스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4G에 비해서 100배 많은 IoT를 연결시킬 수 있는 초연결 서비스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서비스 면이고요. 5G의 산업적 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5G의 산업적 면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는 것은 5G는 현재 산업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디바이스를 연결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5G가 뭐냐? 그러면 4차 산업 혁명의 기반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5G에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갖는 건 산업적으로나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완지는 우리가 보통 아날로그 이동통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냥 FM 라디오를 들고 다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는 보이스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보이스로 충분했습니다. 예. 그리고 2세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1세대에서는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1세대랑 2세대의 가장 차이점은 일단 디지털화가 됐다는 거고요. 디지털화가 되면서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동통신의 민주화가,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던 시대가 제2세대 이동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부터는 뭔가 문자가 날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1세대보다 훨씬 좋은 퀄리티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죠. 3세대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자가 아니라 영상인데요. 주로 정지용 영상들이 날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이스의 퀄리티는 훨씬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3세대서부터 디지털의 핵심 기술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4세대는 뭐 잘 아시겠지만 4세대가 뭐냐? 그러면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해가지고요. 3세대에서는 막 달리면서 이렇게 무슨 영상을 보기가 어려웠는데 4세대는 빠른 기차에서도 유튜브를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세대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5세대가 등장하는데 4세대쯤 돼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버렸냐면요. 일단 집안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이 됐고요. 그 다음에 4G에서는 어디든지 유튜브가 볼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전 국민이 초고속 서비스에 아주 익숙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5세대가 빨리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들이 이러한 초고속 서비스에 아주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5G에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첨단 서비스의 수용성이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5G는 크게 달라진 게 뭐냐? 그러면 B2C 플러스 B2B 마켓을 여는 그래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4세대에서 5세대로 갈 때 가장 중요한 변화 또는 그전 세대와의 변화를 보자면 일단은 그전 세대들은 사람과 사람, 인간 대 인간과의 통신을 목적으로 한 이런 그 이동통신 시스템이었다면
이제 5G 세대부터는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기계 또는 기계와 기계와의 이런 커넥티비티, 연결성에 집중을 하는 이런 그 새로운 개념의 이런 이동통신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빠르고 실시간으로 많은 데이터들을 실제 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지 편하지 새롭지 I like it 초능력 오지지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4월 3일 날 금년 전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를 했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상용화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입니다. 세계 최초 초고속 인터넷 상용화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브랜드 네임이 가지고 있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다른 외국 국가에서 뭔가 5G를 상용화시키고 싶다 할 때 아무래도 누구를 찾겠어요? 이제 대한민국을 찾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기술을 갖다 수출하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또는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5G를 상용화로서 끝내는 게 아니라 첫 상용화로서 이렇게 그치는 게 아니라 첫 상용화를 한 만큼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 융합으로 이게 이제 이어질 건데 이런 산업 융합에도 아마 폭발적인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지 않을까, 응용이나 서비스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 최초의 의미는 대한민국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 세계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양질의 일자리 60만 개 창출, 730억 불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결코 멈추지 맙시다. 일단 우리나라는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다른 나라는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게 가장 큰 강점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말을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S사라든가 L사처럼 단말을 하는 회사가 있고 정부는 주파수를 적기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통신사는 적기에 충분한 인프라를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아주 높죠. 산업체도 지금 산업융합사업도 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한국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예. 기존 여태까지는 기술들이 먼저 앞서왔고 그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그 후에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5G부터는 이제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지만 이제 사용자의 서비스가 좀 더 다양하고 지능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실감형이라든지 증감형 서비스 뭐 다양한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좀 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이 따라가는 다고 보시면 좋고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기술에서 서비스가 창출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다양한 이러한 서비스들을 위해서 기술들이 받쳐나간다고 생각해서 좀 삶 자체가 이제 사용자의 중심적인 서비스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G가 이런 버티컬 산업이라고 그래갖고 다른 이종의 산업을 우리가 버티컬 산업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종의 산업군에 이제 적용이 되는 사례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게 자율주행이 있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가장 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스마트 공장,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
이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 공장은 공장하시는 분한테는 막 와 닿겠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시티 같은 것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원래 이동통신이 사람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동성을 지원하게 됐었는데 5세대가 되면서 역설적으로 이제 사물들을 연결하게 됨으로써 원격에 있는 사물을 자기가 무선 통신으로 이제 제어를 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의 이동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오히려 예측하고 있습니다. 5G라는 기술을 좀 보시면은요, 그냥 지금 TV 광고에서 통신 3사들이 광고를 하는 것이 가장 그 5G 기술의 어떤 가장 큰 어떠한 그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능력 있지. 가고 싶은 어디라도 갈 수 있고 세상을 원하는 대로 돌려버리고 내 마음껏 가지고 노는 능력. 한마디로 초능력. 초시대란 뭘까요? 모르실 수 있어요. 세상에 없던 말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기엔 아리야, 사무실로 가자. 단지 산업의 혁신만은 아니니까. 5G 시대라 부르기엔 통신을 넘어 모든 생활을 바꿀 거대한 변화니까. 앞으로의 시대를 SK텔레콤은 초시대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쉬워 벌써 12시. 삼촌 완전 인싸네. 아, 내가 무슨 인싸야. 핵인싸지. 너도 인싸 될 수 있어. 거기 서봐. 그렇지. 잘 추네. 잘 춘다. 너 좀 놀았구나. 야, 오지 마. 일로 가. 우와, 이런 게 돼? 진짜 신기하다. (5G) 통신은 사실은 통신 인프라 기술입니다. 유선과 무선에 뭔가 빠르고 또 많이 접촉을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5G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 새로운 걸 막 만든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떤 인프라 기술입니다. 이거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빅데이터 처리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어떠한 4차 산업혁명에서의 삶의 질을 받고 살아온 형태로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인 입장에서 보시면은 뭐 5G 통신 기술이지만 그 안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여러 기술적인 것들이 있고요. 그러한 여러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기술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드론을 좀 키우잖아요. 뭐 10배, 뭐 100배 확대하면은 그게 스마트 공장이 될 수 있고, 그다음 그걸 더 많이 확대하면은 스마트 시티가 될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스케일러블한 그런 시스템 뷰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드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드론에 이제 이걸 동작시키는 이제 모터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센서도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도 있고 그런데 이 드론을 보면은 사람들이 맨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이제 원격에서 제어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리모컨을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더 원격에서 제어해 볼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거를 리모컨 가지고는 안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무선 통신 시스템을 활용을 할 텐데, 그때 이제 이런 드론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면 이걸 대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원격에서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5G 시스템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드론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자동차도 될 수가 있고 또 시티도 될 수 있고 또 공장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종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자율로 주행을 할 수 있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혼자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은 본인의 정보를 모아서 그거를 어디엔가 보내고, 보낸 것 바탕으로 또 원격에서 또 정보를 받아서 스스로 제어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과정도 역시나 주고받는 통신들이 이제 5G 통신을 하는 거가 훨씬 규모의 경제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역시나 이것도 자동차, 또 공장,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그대로 확장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는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에서 모아서 클라우드에서 그거를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드론에서 돌아간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예를 들면 모터를 제어하는 알고리즘이라든가 센서의 방향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제어를 하는데 클라우드에서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인공지능 기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역시나 이것도 모든 분야에 영향이 있다. 자동차도 그와 같은 방식을 쓸 수 있고 공장도 마찬가지고 또 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산업이 어떤 산업들이 나오냐면 이렇게 이제 좀 민감한 제조, 시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로 여러 가지 공정이 같이 섞여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같이 이게 맞물려야 가능한 이런 공정이라든가 이런 제조라든가 또는 이런 이제 제조 이런 그 과정이 이런 이렇게 좀 이게 모바일, 그러니까 이동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유선으로 이게 서비스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무선으로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그런 것 중에 좋은 예가 군수산업 같은 거 또는 조선 같은데 이런 데는 그 공장 자체가 이 내부에 이런 그 프로세스 자체가 이런 그 모바일 이동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 이제 공장 자체가 큰데 그 안에서 제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죠. 그 어느 제조된 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 제조한 프로세스 내에서도 그런 이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바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5G 산업이 국내에서는 주로 대기업 위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5G가 더 활성화되려면 이 버티컬 산업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장비라든가 서비스, 그다음에 시스템 운용 같은 그쪽에 국내 중소 중견기업들 많이 끌어들여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올 초에 정부에서 그거를 확장하려고 그 플랜을 발표를 했어요. 다행히. 그래서 그거를 일회성만 쓰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이 국내 중소 중견 기업들도 많이 클 수 있고 이 산업도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이제 육체 노동 기반의 단순 노무, 그러니까 반복적 규칙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자동화 기기에 의한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자동화기가 당연히 있었습니다만 그 자동화 기기를 24시간 동안 계속 5G 통신에서 연결을 함으로써 효과적 관리하고 생산 관리를 하고 시설 관리를 함으로써 더욱더 촉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정보 기반의 업무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컨설팅 업무라든가 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5G 기반에서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고 수집돼서 분석이 되다 보니까 지식 정보 기반의 컨설팅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상당히 없어질 업무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생길 수 있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5G가 됐으면 새로운 환경이 셋업이 되면은 새로운 환경에 따른 이제 구축업이라든가 관련된 솔루션 개발업들, 그다음에 그 환경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들, 가령 쉽게 얘기하게 되면 저희들이 1980년대 초에 90년대 초죠. 이제 PC 환경이 도입됐을 때 PC방이 생긴다거나 PC 닥터가 생긴다든가 하는 없던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겼더랬었죠.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이제 관련 설비들, 인프라들, 솔루션들, 소프트웨어 개발업들이 이제 생겨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그 직업군은 좀 탄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존의 뭐 산업과 연결해서 뭐 스마트 기기를 제어한다든지 또 스마트 기기와의 협업을 할 수 있는 뭐 소프트웨어 매니저라든지 뭐 가상현실과 우리의 현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뭐 콘텐츠 크리에이티브라든지 데이터를 뭐 수집, 분석, 가공해주는 뭐 데이터 매니저 등 현재는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직업군들이 아마 그런 5G와 4차 산업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들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없어지는 직종은 2G나 3G를 사용하는 관련 업종이 가장 빨리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또 5G
또 기기라든지 서비스 업종으로 바뀌게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서비스 중에 도시나 이런 거를 드론이나 이런 것들로 시설물 관리를 하거나 또는 뭐 제조 공정에서 보시면은 뭔가 이 빠른 전송을 통해서 어떤 불량품 같은 거를 이렇게 찾아낸다고. 그래서 단순하게 뭔가 관측을 하고 거기서 뭐 시설물 관리, 에러 검증 이런 것들 단순히 이렇게 반복되는 직업들은 좀 빠르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제 5G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런 4차 산업과 이게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지능화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능화와 더불어서 지능화 이슈는 사실 5G뿐만 아니라 5G 이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뭐 지능화 소위 말하는 뭐 AI나 머신러닝, 딥러닝에 의해서 대체될 직업군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동시통역이라든가 번역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아주 좋은 그 번역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예가 될 거고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지능화와 관련된 업무는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런 거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이런 엔지니어나 뭐 비즈니스 하는 것들은 아주 활성화 되겠죠. 네. 첫 번째 직업 환경의 변화는 일단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 절감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효율의 어떤 혁신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에 패션이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패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만들 재봉사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이런 파트는 5G랑 연결된 뭐 5G 재봉 지능 로봇가 대치가 되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G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과 기술을 본격적으로 융합시킬 뿐만 아니라요. 5G는 서비스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융합시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협진이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산모가 아기를 낳는 경우에 산모의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협진이 필요한데 한 군데서 환자랑 같이 협진을 하게 되면 감염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 중환자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격에서 안정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융합산업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융합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새로운 직장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독일에 W사라고 있어요. 이 회사가 뭐 하는 거냐면요. 스마트 공장 설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태양광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호주의 아웃백에 그 광활한 대지에다가 보냈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서 가동을 시키는데 가동이 안 됐대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엔지니어가 독일에서 비행기를 타고 호주까지 갑니다. 그런데 ICT가 들어오게 되면 이 회사도 시도를 해본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가 가지 않고요. 잘 아시겠지만 홀로렌즈를 비행기를 태워서 보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현지에는 전문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뭔가 그 기본적인 엔지니어링 컨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홀로렌즈를 썼고요. 그 홀로렌즈와 LTE를 통해 가지고 본사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됐고 본사 전문 엔지니어가 연결돼서 금방 고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엔지니어가 비행기를 안 타고 갔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있었고요. 둘째는 장비의 효율을 높인 거죠. 다시 말해서 멈추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W 회사가 하는 얘기가 5G 연결해 주십시오. 5G가 연결됐으면 이거보다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5G를 통한 우리 앞으로 바로 앞에 보이는 그러한 그 직업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 속에서만 만나던 세상은 이제 손에 잡힐 듯 다가오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원격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술이 가능한 세상. 바로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5G를 통해 최첨단 기술과 의료 서비스가 융합됐을 때 가능한 일이다.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일들은 이미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 이곳은 5G 융합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 연구하고 있는 기가코리아 사업단. 각 분야의 5G를 적용했을 때 생겨날 서비스와 그 상용화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곳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인가요? 2020년까지
개인이 기가급 모바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ICT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컨텐츠 기술, 그다음에 플랫폼 기술, 네트워크 기술, 단말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만의 사업이 아니고 그다음에 다른 타 부처와의 공동으로 진행되는 범부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5G의 속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여러 분야의 영역이 융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구하고 있는 기가 코리아 사업단. 이 연구가 발전되면 5G는 단순하게 빠른 속도의 통신 개념을 넘어 핸드폰뿐 아니라 모든 기기와 연결돼 생활 전반을 변화시킬 것이다. 사물 인터넷을 통한 생활의 편리함은 기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의 방법 또한 지금까지와는 전혀 새롭게 바뀔 것이다. 그룹 구성원들이 실시간 실감나는 소통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실감 있는 게임과 1인 미디어의 활성화, 그리고 핸드폰과 컴퓨터의 작은 액정을 벗어난 미디어월의 활성화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또한 VR을 활용한 관광 홍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5G 기반 하에 각 분야의 기술이 융합돼 만들어질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상상해보자. 자율주행차 운전 중 갑작스런 상황이 생겼을 때 비상 버튼만 누르면 구조 요청이 관제센터로 긴급 전송된다. 360도 파노라마 영상 화면을 탑재한 네트워크 CCTV의 도움을 받아 사고 차량은 원격 자율주행을 시작하게 된다.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동안 관제센터는 고화질 5G 영상통화로 의료진에게 상황을 알린 후 GPS 기반으로 구급차가 배차된다.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원격으로 교통신호를 제어하면서 동시에 구급차의 차량 이동과 환자 정보 또한 제공되게 되는데 완벽한 5G 실현으로 관제탑의 관리하에 자율주행차와 CCTV, 의료진 그리고 경찰의 교통신호까지 완벽한 협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꿈 같은 이야기다. 사고 접수 후 의료진 출동까지 소요 시간은 단 1분 52초. 환경 자체가 이제 5G로 변화하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기아 코리아 사업은 최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20년도까지 개인이 기하급의 모바일 환경, ICT 환경을 구축한다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CPNDS라는 이 5가지 큰 테마의 이제 개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C는 컨텐츠, 그다음에 플랫폼 기술, 그다음에 네트워크 기술, 그다음에 디바이스 단말 기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모든 시스템과 단말 컨텐츠가 개발됐을 때 그걸 가지고 전체 그 디플로이 구축을 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실증 사업, 이런 5가지 형태의 사업을 진행한 것이었고요. 작년부터 이제 그런 5G 세상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보여드린다 하는 측면에서 융합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5G는 기존의 4G LTE 시스템과 달리 사람과 사람의 통신, 사람과 컴퓨터 간의 통신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물 간의 통신을 원활히 하고 제대로 함으로써 새로운 이제 통신의 활용을 통한 산업의 그런 생산력 증대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이제 큰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반이 되는 게 이제 인프라 구축인 것 같은데 그런 개발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지금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5G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은 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한국이 제일 먼저 앞서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말기 보급도 뭐 200만이 넘어서는 등 굉장히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G 관련된 인력이나 뭐 개발 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인력들도 지금 이런 상용화에 맞춰서 많은 대학교 그다음에 이런 그다음에 연구소들에서 이제 많은 인력 충원이 되고 있고 많은 이제 준비가 되고 있어서 상당 부분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및 디지털 혁신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의 통신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이동통신연구본부는 어떤 곳인가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본부에서는 성능, 그다음에 지연,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미래이동통신 연구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핵심 원청 기술 확보, 그리고 시스템 기술도 확보하고 그걸 기반으로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몇 분 정도의 연구원분들이 계시는 건가요? 현재 160명 정도가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연구 성과는 어떠신가요? 그동안 애트리가 국내 산업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반도체라든가 TDX, 와이브로, CDMA, LTE까지 현재 5G를 개발을 하고 있고 6G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이동통신 연구 개발을 위해 사시사철 불이 꺼질 틈이 없다는 이곳. 머리를 맞대고 열띤 토론이 한창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연구실에서는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5G 시대가 되면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그 적용 기술이 있는데 저희는 산업 자동화, 공장 자동화 쪽에 접목되는 5G 기술을 5G 이동통신 시스템에 접목을 해서 고실내 저지연, 그다음에 초연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산업 사회가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공장 환경에 그 산업 자동화 시스템이 그 이동통신 시스템이 접목이 되면서 그 산업 유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공장 내에서의 그 시스템을 그 혁신화시키는 그런 작업에 저희 시스템이 구현되는 상황입니다. LTE 시절하고 가장 큰 차이점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그 공장 내에서 이제 AGV라고 그래서요. 그 공장 내에서 그 산업 그 자동 시스템, 그 다음에 다관절 로봇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그 실시간 리얼 타임으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LTE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에 힘들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공장에서는 대부분 그 이더넷이라고 해서 이더넷 기반의 유선으로 그 작업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유선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작업의 환경에 그 제한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무선으로 하려면 기존의 LTE 시스템이라든가 뭐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보다 좀 더 고실내에 저지연이 가능한 5G 기술을 접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G NR 기술을 이용한 그 산업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G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줄여나가기 위한 연구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지금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무슨 연구를 하고 계시는 곳인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지국이라는 게 이제 건물탑 위에서 그 큰 안테나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서비스, 그런 기지국도 있겠지만은 건물 내나 아니면 좁은 커버리지를 그 서비스해주는 그런 기지국들도 있는데 저희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작은 기지국, 그러니까 적은 영역을 커버해주는, 예를 들어서 실내에 위치한다거나 그런 적은 영역을 커버해주는 그런 기지국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지국 기술들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이 가장 들어가기 쉬운 분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뭐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쪽으로 오시면요. 지금 개발 초기 단계라서 아직까지 이제 보여드리기가 좀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 5G 서비스가 기지국이 설치가 되고 5G 서비스가 상용화되게 되면은 1기가 이상의 어떤 서비스들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그런 서비스들이 올라가는 것 중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가상현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지국 개발과 동시에 거기서 운영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머리에 쓰고 이런 가상현실 서비스를 5G 기지국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형 기지국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지금
앞에 놓인 기계는 어떤 기계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는 현재 무빙 네트워크라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무빙 네트워크라는 장비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버스 안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버스 안에서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사용하는 기술은 LTE 기술이기 때문에 대략 10 내지 20Mbps 정도의 와이파이 속도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장비를 이용을 하시면은 대략 1GBps 정도의 높은 속도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5G 기반이 도입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저희가 5G 기술을 적용을 해서 개발을 했고요. 이 앞에 보시면은 이 세 개의 안테나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안테나는 밀리미터파 주파수라고 하는 전파를 도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에 평판 배열 안테나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장비에서는 이 세 개의 안테나에서 오는 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분석을 해서 그중에 가장 좋은 신호를 선택을 하고 연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비를 버스에 탑재를 하시게 되면은 버스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동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인터넷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빙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을 한다면은 미래의 버스 와이파이 서비스는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상용화가 되고 있는 시점인가요? 아니면 지금 연구 중이신 건가요? 현재는 개발 초기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2, 3년 후에 상용화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 상상 속에서 꿈꿔왔던 바로 그 세상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오늘도 연구를 멈추지 않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들. 그렇다면 5G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미래를 실제로 체험해 볼 수는 없는 걸까? 완벽한 5G가 구현된 세상을 엿보기 위해 과천에 있는 한 미래 체험존을 찾았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곳은 KT의 5G 솔루션과 미래 사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미래 사업 체험존 퓨처인입니다. 이곳에는 KT의 5G 및 미래 사업을 기반으로 한 총 18개 종의 솔루션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지난 2018년 9월에 개관한 이후 약 81개국 298개 기업체에서 이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2,000명 정도의 방문객이 방문해 주셨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곳은 어떻게 일반인들도 오면은 항상 뭐 볼 수 있는 곳인가요? 이곳은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어 있지 않고요. 해외 사업자, 정부기관, 기업체 등을 이제 방문객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전 세계 리더들에게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대한민국의 5G 기술을 전수해주는 대표 마당이기도 한 퓨처인. 그 명성답게 다양한 전시물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360 그 CCTV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360도 CCTV는 한 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음영 지역 없이 마치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듯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상품입니다. 5G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360도 카메라는 기존의 유선 환경에서는 설치하기 어려운 구역에 무선으로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5G를 이용하여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기존 LTE 환경보다 트래픽에 구애받지 않고 다량의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G가 전국에 확산되면은 얼마든지 산속에서도 이 무선을 이용하여 CCTV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게 360도 CCTV 같은데 어떻게 이용되는지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360도 화면인데요. 이 왼쪽의 화면을 이용하여 마치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한 듯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구역을 집중적으로 관제할 수 있고요.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러면은 이렇게 관제 화면에 집중적으로 이 화면을 보여줘서 관제하는 사람이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침입과 가스 누출도 함께 감지할 수 있는데요. 침입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람이 울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또 다른 첨단 기기는 바로 AR 서포터. AR 서포터가 뭔가요? AR 서포터는 이제 5G 네트워크랑 그리고 AR 기능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현장 작업자와 그리고 원격에서 기술 지원을 해주는 전문가 간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원격 지원 솔루션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 번만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작업할 로봇을 보시면 양옆에 이제 그 로봇에 대한 정보들이 오늘 작업할 내용들이 이제 보이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좌측에 기계가 보이고 네. 우측에 네. 오늘 작업할- 로봇에 대한 스펙. 예, 스펙이 좌측에 보이고 우측에 무슨 작업할 보드. 예, 보드 같은 게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5G 기반 영상 통화를 활용해서 이제 원격 지원 이제 기능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원격에 있는 기술 전문가와 영상 통화가 연결된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원격에서 있는 기술 전문가가 붉은색 펜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작업할 겁니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작업자가 시끄러운 환경에 있을 것을 대비해서 채팅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옆에 제가 쓴 글이 보이시나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서포터에 대한 기능 소개였습니다. 현장 도착, 환자 발견하였습니다. AR 서포터는 의료진이 함께할 수 없는 응급구조 상황에서 큰 역할이 기대되는 기기다. 환자 의식 거의 없어 보이니까 지금 의료진이 사고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의사와의 소통을 통해 적절한 응급 조치로 구조 확률을 높일 수 있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15분에 현장팀 도착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최첨단 기기는 바로 협동 로봇. 협동 로봇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협동 로봇이란 이제 사람과 같이 협소한 공간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협동 로봇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잠깐 로봇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이 로봇은 팔만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 손 부분에 다양한 툴을 교체 부착해서 이제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능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동작하고 있는 로봇이고 그리고 사람의 안전을 고려해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과 충돌을 할 경우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기는 마치 우주선처럼 보이는 스카이쉽. 스카이쉽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스카이쉽은 그 KT의 5G 통신 기술과 그다음에 드론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재난 안전에 특화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 드론은 비행 거리 및 비행 시간에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었었는데요. 스카이쉽은 이 안에 헬륨 가스를 채워 비행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드론에 있었던 그런 물리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G 기술하고는 어떤 식의 접목이 있는 건가요? 스카이쉽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위치로 이제 투입이 되어서 앞에 달려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360도 전방위 촬영을 가능하고 또한 30배 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상황을 이제 영상으로 스카이쉽 플랫폼으로 전송하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끊김없이 전송이 돼야 보다 빠른 그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5G 통신망을 기반으로 해서 영상을 보다 신속하게 전송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5G 세상이 열리면 가능해질 가상의 재난 극복기를 만나보자. 여기는 C3 스테이션 스카이쉽 지진 발생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KT 5G 네트워크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관제실입니다. 현장 조망 요청드립니다. 스카이쉽과 360도 카메라를 통해 전달된 정보에 따라 신속 정확한 구조가 시작된다. SQL팀 3시 방향 부상자 발견, 즉시 구조 바랍니다. 돌발적인 현장 상황은 구조원들이 착용한 5G 넥밴드를 통해 관제실로 전송된다. 피하세요! 이쪽에서 기둥이 쓰러집니다! 현장에서 구조된 부상 환자 지금 이송 중입니다. 환자 의식 떨어지고 있습니다. AR 글래스로 영상 전송합니다. 구조된 응급 환자의 처치 또한 AR 글래스를 통해 의료진과의 협업으로 신속하게 해결.
이머전시 프로토콜 5G가 열어갈 세상은 단순한 통신 속도 향상을 넘어서 우리 삶 구석구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갈 것이다.